70이 넘으신 어르신 1000명을 인터뷰한 한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늙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버린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건이든 관계든 자존심이든 과거의 영광이든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집 안가득 쌓인 짐들을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더 이상 만나도 즐겁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무감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자식에게 더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무리한 선물과 용돈을 계속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단순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는 것인지 5가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집과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도 버리지 못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김순자 씨 73세의 집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 작은 방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박스와 옷까지, 그릇,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천장 가까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에서 순자 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까워서, 이건 우리 애들 어릴 때 쓰던 거라서. 이유는 매번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들은 점점 더 본질을 가리는 핑계가 되어갔습니다. 순자 씨의 딸 은영 씨가 작년 추석에 친정에 왔다가 처음으로 정색을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거 맞아? 여기서 어떻게 숨을 쉬어?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어. 왜 그래? 다 쓸 데가 있는 것들이야. 내가 이런 거 몰라서 그래. 엄마, 이거 10년째 한 번도 안 쓴 거잖아.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잖아. 은영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조차도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가 떠나고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짐들 사이로 비좁게 난 통로, 그 통로를 따라 걸어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입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리지 못한 것은 사실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빈자리, 자식들이 독립한 뒤의 허전함, 늙어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그 물건들로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한 시절이 묻어 있었고 그것을 버리는 일은 곧 그 시절과 작별하는 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저장 강박이라 부릅니다만 굳이 거창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집도 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을 비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는 결국 은영 씨의 도움을 받아 석 달에 걸쳐 집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든 물건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이제는 작동도 안 되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하지만 정리가 끝나갈 무렵 순자 씨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전엔 집에 들어오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동안 제가 그 햇빛을 짐으로 가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순자 씨의 집은 단출합니다. 꼭 필요한 가구와 옷까지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미 써버린 인생의 한 시절을 물건으로 붙잡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집이 무거운 사람은 마음도 무겁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의무감으로 만나는 인간관계가 노년을 갉아먹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정환 씨 68세는 평생 인맥관리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등산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까지 그의 휴대폰에는 10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전까지 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자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 정환 씨는 매주 서너 번씩 모임에 나가면서도 정작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작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환 씨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 새벽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정환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두말 없이 새벽에 차를 끌고 와주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며 정환 씨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모임을 다녔던 걸까? 며칠 후 등산 모임 총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정기 산행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형님, 다음 주 토요일 산행 참석하시죠? 인원 체크해야 돼서요. 그게 집사람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한 번씩은 얼굴 비추셔야죠. 회비도 내셨잖아요. 그 순간 정환 씨는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프다는 말에도 상대방의 관심은 오로지 참석 여부와 회비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정환 씨는 자신이 그동안 맺어온 관계 대부분이 진짜 인연이 아니라 의무로 유지되는 형식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양보다 질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행복 연구에서도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인간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위기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전화할 수 있는 한두 명이 노년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정환 씨는 그날 이후 모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던 향후에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동창의 자리들을 차례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모임 사람들의 서운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왜 그러세요? 바쁘세요? 라는 질문에 정환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진짜 마음 가는 사람들이랑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처음엔 그 말이 무례하게 들릴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환 씨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마음이 통하는 서너 명의 친구들과만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모임의 횟수는 줄었지만 그 시간의 밀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한밤중에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진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밀도로 증명됩니다. 의무로 맺은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후는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인천 부평구의 이옥분 씨 71세는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옥분 씨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자식들에게 적지 않은 용돈과 선물을 챙겨주는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일종의 의무이자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친정에서 받은 선물 이야기를 무심코 꺼내면 옥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더 좋은 것을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두둑이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통장을 깨서라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지난 봄 옥분 씨는 무릎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써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편이 좀 빠듯하네. 엄마, 그동안 모아둔 거 없어? 그 연세에 그것도 안 챙겨 놓으셨어? 그 순간 옥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어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챙긴 용돈, 손주들 생일마다 보낸 선물, 무리해서 마련한 입학 축하금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돌아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핀잔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 옆집과 비교당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노년 재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것과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마저 왜곡됩니다. 받는 것이 당연해진 자식은
더 이상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주는 것이 습관이 된 부모는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옥분 씨는 그 일을 계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지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명절 용돈은 형편에 맞게 정해진 금액만 주기로 했고 손주들 선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의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옥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해.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엄마부터 잘 지켜야 하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솔직해졌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로 조금씩 변해갔던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치레입니까? 노후의 가난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랑은 결국 자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과거의 영광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최영수 씨 75세는 한때 중견기업 임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부장, 이사를 거쳐 상무까지 올랐던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 시절의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과거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자리에서도 영수 씨의 대화는 늘 내가 예전에 회사에서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영수 씨의 손자가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집에 찾아왔던 날의 일입니다. 손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했지만 영수 씨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자신의 과거 회사 생활 무용담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말이야. 그때는 내가 부서를 이끌고. 한참을 듣던 손자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그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제 진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건데. 그 말에 영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자의 표정에서 읽힌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피로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자신이 손자의 고민을 들어주기는커녕 또다시 자신의 과거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부서를 이끌던 상무가 아니라 그저 흰머리가 가득한 75의 노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의 나가 아니라 예전의 나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거 집착이라 부릅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재의 자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을 소환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누구도 매번 같은 무용담을 반복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는 그 일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야기 대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과거의 직함이 아닌 지금의 취미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생 최상무로 불리다가 그냥 영수 씨로 불리는 게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영수 씨는 손자와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손자의 진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은 손자가 물어볼 때만 짧게 나누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화 중에 자꾸만 내가 예전에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는 당신을 만든 시간이지만 지금 당신이 살아야 할 시간은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주변 사람들과 진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단순한 삶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강복래 씨 69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바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오전에는 손주 등하원 돌봄, 오후에는 각종 계모임과 종교활동, 저녁에는 집안일까지. 복래 씨는 그렇게 빽빽한 일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늙어서도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것이 일종의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 뒤에는 늘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지만 복래 씨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 한번 받을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복래 씨는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속한 신고로 응급실에 실려가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생활하시면 다음번엔 정말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셨던 거예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복래 씨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시간들. 그런데 정작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쓰러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복래 씨를 찾아온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줄이세요.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엄마가 건강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쓰러지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복래 씨는 그동안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떠안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바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결국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노년기 만성 스트레스와 과도한 활동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만성 피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백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래 씨는 퇴원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던 봉사활동은 1번으로 줄였고 손주 돌봄도 며느리와 상의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계모임도 정말 마음 맞는 모임 하나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남아도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싶고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 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에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하고요. 지금 복래 씨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일을 하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요즘 어머니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정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그 안에 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는 착각, 그것이 노년의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5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쌓아둔 물건, 의무로 이어진 관계, 보여주기 위한 지출,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바쁜 일장. 이 5가지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채우려고만 하고 비우는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용기 내어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물건을 비우고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보여주기식 지출을 멈추고 과거 대신 현재를 살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단순한 삶이란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사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안 쓰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부터 의무감으로 나가던 모임 하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단순하고 더 가볍고 그래서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제목 사만. 행복한 사람은 결국 단순하게 삽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삶의 비밀. 70대에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도 버리지 못합니다. 행복한 노후의 진짜 비밀. 썸네일 카피 2안. 어한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 그건 비움이었다. 비안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다.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영상 설명. 물건, 관계, 체면, 과거,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바쁜 일상.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삶의 진짜 비밀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비워야 할 것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 제안.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먼저 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